그놈의 한국.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를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한 하버드 교수는 외교학 학회장에서 이 비밀을 폭로했는데요. 처음엔 모두 비웃었지만 이유를 듣고 납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데이비드 테일러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예정된 대담한 강연을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 중이었어요. 케네디 스쿨의 역사 깊은 건물에서 발표 노트를 정리하면서 떨리는 손끝과 가슴 한구석의 설렘이 동시에 엄습했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자들과 외교관들 앞에 서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폭로할 생각에 제 심장은 이미 두근두근 뛰고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수년간 한국을 단순히 운이 좋았던 나라라고 규정해온 기존의 시각에 동조해왔던 저 역시 그 믿음을 굳게 지니고 있었어요. 한국이 성공한 건 특별한 자원이나 독보적 경쟁력 때문이 아닌 단지 우연한 행운과 외부의 도움 덕분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한국은 사우디처럼 막대한 석유 자원도 남아프리카처럼 엄청난 금도 없잖아요. 브라질의 빼어난 숲이나 미국의 드넓은 농토도 없으니 결국엔 그냥 운이 좋았던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라고 수없이 말해왔던 제 과거의 생각은 이제 제 스스로도 의심케 할 정도로 답답한 고정관념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지만 수년간의 치열한 연구와 피를 뺀 공부 끝에 저는 한국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비밀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에게 폭발적인 진실로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입장하기 시작할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그 이국적인 풍경에 살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사토 박사님과 다나카 박사님, 요르단에서 오신 아미르 알자바르 대사님 등 여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요. 몇몇은 이미 서로 수근거리며 이 미국 교수 또 평범한 한국인의 근면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라는 뉘우침 섞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제가 이제껏 믿어왔던 그리고 그 누구도 쉽게 깨닫지 못한 한국의 실체를 산탄처럼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제 연구와 경험 속에서 비록 제게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있지만 한국을 단순히 자원이 부족한 운 좋은 나라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모든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 앞에서 적나라하게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숨 막힐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이들의 눈빛은 뜨겁게 제게 집중되었어요. 과연 어떤 요소들이 나라를 진정 부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청중을 향해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에는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세계 지도가 펼쳐졌지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한 나라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또는 거대한 숲이 그것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있고 호주는 귀중한 광물을 보유하며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보고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농토와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죠.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하나하나 국가들을 짚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자원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는 한국 같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국은 놀라운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 기업인 삼성과 현대를 탄생시키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 목소리에는 점점 도전적인 열기가 실렸습니다. 강연실은 제가 내뱉는 이 도발적인 질문들에 모두 숨죽인 채 집중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비웃고 있던 사토 박사님과 다나카 박사님조차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진실은 제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고백했습니다. 한국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온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청중 속에서는 당혹감과 동시에 짜릿한 호기심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단순히 바닷가에 접한다는 사실이 나라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제 주장이 과연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의 바다가 특별하냐고요? 저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엔 한반도를 감싸 안은 환상적인 위성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국이 그 바다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발한 방식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자극적인 진실, 한국이 어떻게 바다를 최고의 무기로 전환했는지 낱낱이 폭로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충격적인 사실들과 수치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역의 무려 99.6%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의 모든 물자가 바다를 통해 이뤄진다는 데이터를 공개하자 청중들은 입을 다물고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화물 운송을 위해 트럭, 열차 또는 비행기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해상 운송의 미학을 완벽하게 터득해왔습니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하고 효율적인 항구 중 하나로 그야말로 혁신의 상징이죠. 화려한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선박과 어우러진 부산항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저는 더욱 도발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바다를 물류의 통로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첨단의 선박들을 건조해내며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화면에는 대형 조선소에서 수십 수백 미터의 거대한 선박들이 조립되고 있는 극적인 장면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선박들은 평범한 선박이 아닙니다. 극저온인 영하 162도에서도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선박들이랍니다. 마치 수많은 축구장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라니 이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청중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놀라움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한때 냉소적으로 웃고 있던 사토 박사님과 다나카 박사님도 저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더 이상 비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보다도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습니다. 제가 힘있게 외쳤습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을 단순한 상업적 용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방위 시스템까지 구축해냈습니다. 한국 해군은 최신 기술로 무장한 군함들을 운용하며 자국의 해상 국경을 철벽처럼 지키고 국제안전작전에도 기여하고 있죠. 우아하게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는 최첨단 한국 해군 군함들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화면을 장악했을 때 청중들은 숨죽인 채 제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바다라는 단순한 운송로를 넘어서 그것을 최고의 자산이자 진정한 천연자원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직면했던 회의적인 시선들을 완전히 날려버리기 위해 한나라의 도발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요르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인사를 건네며 곧바로 요르단 출신의 아미르 알자바르 대사님께 눈길을 돌렸습니다. 요르단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육지 자원이 제한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르단은 기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홍해의 작은 해안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아카바 항구라는 걸출한 전략적 허브를 건설한 것이지요. 알자바르 대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일부 사람들이 석유가 풍부한 이웃들을 부러워하며 왜 자꾸 한정된 해안선에 집착하느냐고 비난했지만 요르단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국제무역의 핵심이 되는 해양 접근성이 전통적인 자원보다도 훨씬 값지다는 것이었죠. 저는 요르단 경제가 이 혁신적인 전략 덕분에 급성장한 모습을 담은 차트를 화면에 띄우며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아카바 항구는 요르단의 세계와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미르 대사님은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테일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양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한 나라의 경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요르단의 경험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저는 다시 강연의 요점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요르단처럼 한국 역시 일찍부터 바다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무한한 기회의 보고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눈을 돌리는 사이 한국은 항만 건설, 조선 기술 개발, 첨단 해양 기술에 적극 투자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최신 해양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자극적인 슬라이드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친환경 선박, 자율항해 선박 그리고 최첨단 해양 방위 시스템을 개발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열광적으로 변해갔고 한때 비웃던 사토 박사님과 다나카 박사님조차도 저의 도발적인 사실들의 필기를 멈추지 못했어요. 강연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저는 청중 속에서 처음에는 냉소와 의심의 표정을 지었던 이들이 한순간에 제 말 한마디에 매료되어가는 모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때론 눈빛으로 동의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스스로도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해왔는지 고백드립니다. 과거에 저는 한국을 단순히 운 좋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바다가 전부인 기회와 혁신의 상징으로 탈바꿈한 한국을 목격한 후 제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났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밤의 한국이 항만과 선박 불빛에 반짝이며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듯한 아름다운 이미지가 크게 비춰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전 세계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스스로의 무기로 전환해온 나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창의력,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첨단 기술과 혁신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폭발적인 박수갈채로 뒤덮였고 처음에 비웃음으로 일관했던 사토 박사님과 다나카 박사님도 열정적으로 박수를 보내며 저의 도발적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참석자들이 제게 다가와 칭찬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미르 알자바르 대사님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테일러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 제게 요르단의 해양 전략에 대해 전혀 새롭고 자극적인 시각을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 다나카 박사님께서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다가와 교수님, 처음엔 솔직히 의심을 가졌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제시한 모든 근거들이 너무 날카롭고 도발적이어서 우리 일본도 한국의 해양 혁신에서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눈부신 성장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우리 스스로가 바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바다를 단순한 경계선으로만 여겼고 그 속에 숨은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한국이 해양 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뚝 선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우리 일본이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기 위해 더 혁신적인 해양 전략을 구상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고 속삭이듯 말해주셨습니다. 강연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스스로 뿌듯함과 함께 묵직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제 눈앞에는 단순히 운에 기대던 시대가 아닌 바다라는 무한한 자원을 토대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해낸 한나라의 놀라운 혁신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보스턴 항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제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대륙과 국가들을 잇는 바로 그 거대한 바다가 가르쳐준 가장 자극적이고도 치명적인 진실, 때로는 가장 값진 자원이 지하 깊숙한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앞 눈부시게 펼쳐진 물결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감동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